자, 절대 가면 안 되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연봉 안 알려주는 회사. 두 번째, 성과 연봉제 하는 회사. 세 번째,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회사.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회사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뭐 4명, 5명 이렇게 일하는 곳이 있죠.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, 연봉 안 알려주는 회사입니다. 연봉 안 알려주는 회사는 은근히 많습니다. 제가 말하는 곳은 끝까지 안 알려주는 회사입니다. 뭐 면접 볼 때는 연봉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채용이 확정되고 회사를 첫 출근해서 계약서 쓸 때도 연봉은 안 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런 회사는 진짜 필요 없습니다. 버려야 돼요. 무슨 돈 벌러 가는 회사에서 연봉 안 알려줍니까? 안 알려주는 것도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받아보면 안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필요 없습니다. 뭐 시베리안 허스키가 수박 씨발라 먹는 회사도 아니고 왜 연봉 안 알려줍니까? 필요 없는 회사죠. 연봉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 저희도 뭐 잘못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말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똑같습니다. 회사도. 자기네들 연봉이 작으니까 그 연봉을 듣고서 회사를 안 나오게 되거나 그만둘 거를 생각해서 안 알려주는 겁니다. 그거 진짜 치졸한 방법이에요. 진짜 그런 회사 없어져야 됩니다. 아직도 그런 회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없어져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일단 받고 나서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일단 받았습니다. 근데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. 지금 최저시급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. 최종 다 나온 금액이. 그래서 그만둘까 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서 서류를 떼면 거기 한 달 다닌 게 뜨게 됩니다. 사대보험이나 이런 게 다 가입이 돼서 월급을 받으면은 그게 서류에 남게 되죠. 만약에 그 남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됐을 때 그 회사에서는 왜 너 한 달만 다니고 나왔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계속 다닌 게 있습니다. 뭐 제가 바보 같았죠.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다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. 뭐 저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걸 악용해가지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. 자, 필요 없는 회사예요. 왜 지구상에 그런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없어져야 되는 회사입니다. 왜 사람들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필요 없는 회사예요. 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은 채용 공고의 초대졸 이상이라고 뜹니다. 뭐 그런 경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제가 4년제로 나왔지만 초대졸 이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초대졸 월급으로 준다는 겁니다.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죠.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? 그냥 다녀야지. 뭐 의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곧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게 회사만 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나도 회사를 고를 권리가 있습니다. 제가 입사 지원 서류를 냈어도 회사에서 뭐 제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뽑은 게 아닙니까? 저 역시도 면접이나 이런 분위기를 봐서 저도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됩니다. 면접 때 아예 그냥 잘라버리세요. 하루 이틀 가보면 그 회사 분위기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요즘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너 녹색 창에 검색하면 그 회사 점수나 이런 게 다 나옵니다. 뭐 대충 뭐 제 경험상 2점 되면 그냥 안 가는 게 나아요. 2점대 나왔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알죠?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예, 다음은 성과 연봉제 하는 회사입니다.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뭐 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제가 다녔던 곳도 성과 연봉제 했으니까요. 성과 연봉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주겠다는 겁니다. 연봉 책정을 하는 거죠. 깎거나 올리거나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연봉 깎는다는 겁니다.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. 일단은 뭐 제가 다녔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팀 5명 이상일 때 S, A, B, C, D로 등급을 매겨서 S는 10% 올려주고 A는 3% 인상, B는 동결, C는 7% 삭감, D는 10% 삭감입니다. 어이가 없죠. 뭐 연봉 깎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. 아유 진짜 뭐 하여튼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누가 C를 받냐 D를 받냐입니다. 뭐 S는 말할 것도 없이 잘 안 줍니다. 회사 통틀어서 한 명 받을까 말까 해요. 뭐 주긴 하는 것 같은데. 그리고 A 같은 경우도 뭐 팀당 한 명 줄까 말까입니다. 그냥 보시면 90%가 동결이라고 보면 돼요. B입니다. B 동결. 이게 문제는 X나 A는 잘 안 주면서 C나 D는 꼭 챙겨줘요. 누구든 간에. 참 뭐 치졸하죠. 뭐 사람이 진짜 더러워가지고 정말. 일단은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평가를 하는데 팀장이 보통 뭐 나이 50? 그 정도 되죠? 부장급이죠? 이사나 부장. 그럼 팀에 보면은 뭐 직급별로 한 명씩 다 있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은 뭐 팀장이 동년배 부장한테 뭐 D나 C를 주겠습니까? 그냥 뭐 최소한 동결을 가겠죠. 그리고 차장, 과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간 시기입니다. 뭐 중학교로 입학하거나 초등학교로 입학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러면은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뭐 요즘 뭐 집값도 어마어마하죠. 그 진짜 엄청나죠. 집값 그 대출 갚는 거 엄청납니다. 그런 사람들의 연봉을 깎겠습니까? 안 깎죠. 대부분이 깎는 거는 신입 막내예요. 그 중에서도 특히 미혼의 남자 연봉 깎습니다.
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. 그 뭐 대리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냐. 그런데 대리는 나이가 이제 보통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뭐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? 그런 일 없습니다. 뭐 대부분이 막내예요. 뭐 저 같은 경우도 막내여서 연봉 7% 삭감됐습니다. 지금 기준으로 최저시급 정도 받는 연봉에 7% 삭감되면은 제가 할 맛이 안 나요. 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, 내가 어디 가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뭐 이런 자괴감 들고 그래요.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성과연봉제 하게 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막내에서 깎였는데, 제가 나가고 나면은 그 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또 막내 아닙니까? 그분도 자기가 알아요. 자기 연봉 다음 년에 연봉이 깎인다는 거. 저한테 그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 사직서를 자기도 이제 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. 자기도 아니까. 그런 식으로 회사 없어지죠. 뭐 성과연봉제라는 게 뭐 있죠. 한 10일 정도 굶은 그 사람들입니다. 들 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 요만한 케이크 하나 준 다음에 너희들끼리 참 골고루 나눠 먹어. 난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. 난 그리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성과를 준 거야. 케이크 하나 너희들끼리 잘 나눠서 먹어야 돼. 알았지? 이러는 겁니다. 진짜 막 쓰레기 같은 회사인데, 성과연봉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 이제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. 이제 서로 이제 흔히 말하죠. 정치질을 시작합니다. 뭐 누구 음해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, 그 다음 기회에 영상을 만들어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막 감시하고 막 이러는데, 그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자, 이만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은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그냥 제 경험입니다. 그냥 뭐 재미로 봐주세요. 세 번째는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회사입니다. 직군에 따라서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, 그거 말고 중소기업이죠. 5명, 뭐 6명 뭐 이렇게 일하는데 채용고가 유독이 잘 올라오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런 회사는 믿고 걸러야 됩니다.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뭐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 이런데, 뭐 대기업은 예외가 되겠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준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. 그 안 나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만큼 다니기 편하니까 뭐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걸러야 됩니다. 사람이 안 나간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뭐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5명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메일을 하나만 씁니다. 그리고 사장님이 이상했어요. 직원이 뭐 하는 것마다 다 꼼꼼히 다 확인하고,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영업을 뛰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. 그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면은 제가 느낀 겁니다. 직원들한테 고함을 질러요. 막 소리 지르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. 진짜 막 살벌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릅니다. 그렇게 막 사람을 막 들들 못 가요. 사람이 자기 마음에 조금만 더 안 든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내보내는데 절대 나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. 사장이 직접.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회사에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걸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더니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. 이따위로밖에 없냐!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문제는 거기서 결국에 제가 만들었던 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그 부장님이 있는데, 부장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. 아, 그만 나오게 됐어. 어처구니가 없죠. 이런 회사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 사람이 계속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나갔던 거예요. 그 중에 전 한 명이었고요. 제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입니다. 그런 회사가. 사장님이 뭐 쌍팔년도 뭐 중사였나 그랬는데,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. 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군대 얘기 들먹입니까? 아니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은 지금 퇴사를 해서 막내로 들어간 다음에 군기 바짝 잡은 상태로 계속 욕 얻어 먹으면서 지금까지 올라가면 되는데, 지금 있는 권리는 다 누리고 싶으면서 지금 아래 직원들을 다 갈구는 거 아닙니까? 아이고 정말 진짜. 근데 문제는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 귀하게 생각해요. 네,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채용 공고를 시작하는데 뭐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 안 하리라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뭐 자기는 뭐 다른 데 조그만 데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다른 데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채용 공고에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뭐 지금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는 뭐 아주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. 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직장을 얻은 것 같습니다. 뭐 싫든 좋든 어떤 제 경험이니까요. 다음 영상에는 뭐 피해야 할 상사,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